이은주 의원이 2019년 8월 4일 LA에서 가진 톡 콘서트 나는 왜 싸우나라는 주제로 그의 정치적 소신과 최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국내 정치와 한미 관계, 특히 강제 진영 문제를 재론하며 발생한 일본과의 관계에 따른 짧은 외교적 안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붕괴만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해서 광명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은주 의원은 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탈당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정치적 변신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톡 콘서트 내용을 1, 2부로 알아본다. 지금 한국은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 일본하고의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일본하고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바로 위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벌써 3번이나 아니 올해가 초에 쏜 것까지 하면 몇 번이죠? 5번째 미사일을 쏘고 최근에 쏜 거는 아주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타겟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어째서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그런데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해서 쏘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일본하고의 이 갈등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그냥 몇천 명인데요. 나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스티커를 붙이고 불매운동을 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역사를 인정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나 이런 것도 다 위대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군사정권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민주화 세력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공을 했다고 저는 인정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민주화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민주화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민주화라는 것은 점점 나라의 자유가 더 번창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자기들만 정의롭고 왜 자기들의 생각을 모든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고 그것이 어째서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화냐? 그렇게 하려고 민주화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파시즘으로 가려고 민주화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저는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72년에 태어난 그 80년대 운동권 이후에 대학을 다닌 9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민주화를 했구나. 그래 우리나라 역사의 또 한기퉁이에서 당신들이 뭔가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했나 보다. 와 박수.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한데 가만히 따져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경제도 말이에요. 경제도 보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들으면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이 잘 살 수가 있지? 인간의 능력과 기회는 전부 다 다른데? 우리가 최악의 어떤 최저의 어떤 생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자. 그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똑같이 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그것을 똑같이 살게 할까? 누가 사람들을 똑같이 잘 살게 할까?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잘 살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안 되겠어. 이리 와.
내가 네 걸 좀 더 뺏어야 되겠어. 너는 내가 보니까 못 사는데 근데 질이 나빠. 안 되겠어. 야, 얘가 훨씬 더 나한테 충성을 하고 거기다가 좀 모자라네. 그러면 얘한테 더 몰아주자.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 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때 개발했던 거고,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말이지, 사실은 후쿠시마 저 핵발전소에서 한 명도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몇백 명이 그 사고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뭐라고 하냐, 이걸 없애는 게 정의다. 핵발전소로 없애는 게 정의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너는 불의의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은 무조건 옳은 걸까?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그들이 많은 민주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야? 그렇게 남한테,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논쟁을 해서 그것을 규명해 나가고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국민을 위해서 행복한 법인데,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나쁜 놈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야. 저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구나. 당신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었어.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권력을 빼앗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회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을 독재를 통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평등하지만,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놈과 열심히 안 하는 놈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개입해야 되고 독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들은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소위 말해서 경제로 치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주도 성장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막시즘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막시즘이란 게 옛날에 고전적 막시즘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고전적 막시즘 말고 그 막시스트들이 전부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다 다른 변형된 막시스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어떤 부류를 형성하냐, 칼레츠키라고 폴란드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서 시작된 이론이 바로 이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임금을 올려가지고, 임금을 똑같이 전 세계가 똑같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똑같이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되자라는 공산주의 이론의 변형이.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다 똑같이 올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인터내셔널이 돼야 되죠. 공산당 선언에 보면 나옵니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금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다 임금을 맞췄을 때 그때는 성립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는 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 이론이고 ILO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이 똑같게 임금주도 성장을 할 때만이 이 이론은 통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자들이 지금 무슨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될 수가 없는데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가 똑같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보고서 끝에 읽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한국에다가 실험을 한 겁니다. 제 책에 그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도 제가 열이 받아서 그걸 그대로 썼어요. 한국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 멍청이라 알고 있는 거냐. 어째서 나와 있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읽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실험을 하고 있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너는 임금을 갖다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생산성이 얼마가 되든 임금을 더 줘야 되겠어. 저 사람이 생산성이 얼마가 되든 간에 니네는 똑같이 그 임금을 맞춰줘. 그래서 2년 동안에 임금이 세상에 50% 이상 실질 임금이 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불과 2년 동안에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주유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다 합해가지고 임금이 만약에 최저임금이 50% 이상 오르면요.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땅 파먹고 장사합니까? 누가 줍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자기들이 선거 때 오만 생색을 내면서 임금을 다 올려줄 거야. 국민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임금을 다 올려줄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과 사기를 한참 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올려주는 게 아니죠.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사용자들을 쥐어짜서 네가 안 주면 너를 형사처벌할 거야. 그렇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지금 사용자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50%를 올려놓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생산성이 워낙 우리나라는 사실 노동 생산성이 OECD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적용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제 환경에서 다른 나라처럼 2% 3%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사실상 50%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50% 이상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내가 올려줄 거야 라고 막 큰 소리를 쳐놓고는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올려주는 거였죠. 각자가 부담을 지는 거였어요.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당시의 야당들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누군가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 있었지만 제가 안철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서 냉정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때 아무도 제대로 싸우지 않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국민들이 박수치고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부안해동해서 우리도 같이 줄게 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었고 저는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때부터 제가 주장을 하고 그때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사장을 죽이면서 노동자가 살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민노총에서 때로 우리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제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했고 이현주 물러나라고 막 했는데 국민의당에 있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너무 싸해가지고 문재인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렇게 지금쯤이면 제 사무실 앞에 2달 정도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피켓팅을 하고 이현주를 괴롭히고 막 하면 신문에 좀 나왔겠죠. 그래도 언론 방송에. 근데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정말 민국에 정말 말이죠. 기름때 묻혀가면서 사장도 작업복 입고 나와서 우리 이거 한번 아주 이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진짜 무슨 AI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발전돼 가면서 업그레이드 돼 가면서 품질이 향상돼 가면서 더 싸지면서 그러면서 발전해서 그것이 AI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52시간이 지나면 너는 집에 가. 집에 안 가면 네 사용자를 처벌할 거야. 형사 처벌할 거야.
검찰이 불러댑니다. 검찰이. 저는 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경제 현장에 검찰이 하도 많이 관여를 해서 심지어는 음식 이렇게 상한 거 잘못 먹고 배탈이 나도 그것도 다 형사처벌이 되고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검찰에서 불러들여서 구속하니 많이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구속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나라가 지금 경찰 국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에 민주당에 갔어. 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나는 잘못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나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젊었을 때 무슨 주사파니 뭐니 해도 그거 젊은 시기에 치기련이라고 생각했지. 설마 그들이 저 권력을 잡고 나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을 거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지만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민주화 세력이 여러 갈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당으로 가서 YS 세력이죠. 그래서 보수 세력, 그 전에 군사정권 세력하고 같이 합해서 일종의 명예혁명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산업화도 이루고 나서 민주화 세력도 보도 많으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했던 것이 저는 6.29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6.29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혈 사태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DJ가 민주화 세력들하고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제야에 있던 반체제 세력들하고 손을 잡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DJ의 원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여전히 한쪽으로는 DJ가 그래도 설마 반체제 인사였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반체제 인사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국민들은 야, 공산주의는 이미 다 몰락했는데 다 젊은 시절의 치기지. 이제 와서 그들이 설마 그것을 하겠느냐.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90년대에 공산주의가 다 몰락을 하면서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던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신이 있어. 어떻게 북한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바꿀 수 있어.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 당시에 그 정권이 몰락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중국도 개방을 하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회의 전체주의적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조선시대 이후에 한 번도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 다행히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에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비록 허물들이 있지만 제가 그 허물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근대화를 어느 정도 해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근대화가 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조선 그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씨 왕조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김씨 왕조로 바뀐 나라죠.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김씨 왕조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더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한 독재국가로 변질되면서 지구상의 거의 유일무이한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때 옛날에는 너무 어렸었고 지금은 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궁전인가? 만수산 궁전인가? 거기로 가면 죽은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갖다 방부 처리를 해서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저 위에다 올려놓고는 피라미드처럼 계단을 올라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주의자거든요. 제가 처음에 민주당 갔을 때도 자유주의자 때문에 갔었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지구상에 세상에 죽은 사람을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유리관에 넣어놓고 국민들한테 참배하라고 하는 저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저것은 신정국가다, 신정국가. 고대 이집트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북한이.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적당한 수준에서 교류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고 해가지고 무슨 연방제니 뭐니 정신 나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굶주린 혹은 정말 탄압당하고 있는 북한의 국민이라고 말하면 뭐하니까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그들한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 몰락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 줄 아는데 다시 다른 얼굴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남미형 포퓰리즘 사회주의,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PC에 해당되는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이 해방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남미형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정책들 일부 몇 가지 사례만 얘기했지만 남미형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하도 반공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왜 사회주의가 나쁘고 왜 사회주의를 하면 몰락하게 되고, 당연히 몰락하죠. 왜냐하면 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내 자유가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나는 정해진 그 계급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권력자들이 나의 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부자가 될 수 없어. 내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권력하고 줄을 대지 않으면.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죠. 그래서 사회주의일수록 사실은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하고 권력에 줄 선 놈들만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죠. 그게 전체주의 사회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갈수록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운동권들한테 줄을 대는 사람들만 잘 나가는 나라.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그 핵 발전이나 이런 원자력 발전 모두 파괴하고 엉뚱하게도 태양광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태양광이라는 게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태양광은 낮에만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화력 발전과 LNG 발전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환경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쏘가 넘어가는 사이에 그것이 난리가 나면서 무슨 태양광이 세상에 천인양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산에다가 깎아가지고 그 유해물질인 태양광 판넬들이 온 산에 그냥 널브러져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대한민국의 산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죠. 이것은 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다 주어지니까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이런 식의 저는 의심해. 그러니까 북한에 무슨 경제발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처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북한의 체제가 저런 상태에서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자연 지하 자원이니 뭐니 하는 것들 다 저는 상당 부분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돈이 된다면 지금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성이 없든지 수익이 낮든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결국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하게 되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는 짓으로 봐서는 정권이 엄청나게 보조금을 퍼주면서 하자고 할 텐데 그 보조금을 먹는 놈들이 전부 정권에 줄된 놈들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본질을 봐야 된다.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반공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국경 너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았던 그 사회주의 체제, 그 공산주의 체제들이 사실은 야금야금 우리의 정신 속으로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히 살면서 그냥 적당히 나 일 안 해도 알아서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 그냥 노예 되고 싶어. 네 권력이 나를 알아서 책임져줘. 날 노예로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는 것. 스스로 자립심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회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그 권력에 줄 서서 그 앞다투어서 선거 때만 되면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선거 때 이슈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킬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이제는 미친 듯이 전부 다 내 거 다 퍼줄게. 국민들 거 다 퍼줄게. 혈세 다 퍼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탕진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야. 그냥 이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이권이 다 달려있고 여기 엄청난 보조금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향해서 전부 다 질주하는 거야. 두 패로 나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저는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